그래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외국에서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그런 제품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직구를 통해서 비싸도 직구를 통해서 굳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약들이 많지만 외국에서 직구를 통해서 구해서 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베르베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그래도 건강기능식품을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제품 내가 좀 먹어봤다, 골라봤다 하시는 분들, 뭐 해외 직구나 이런 제품들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이 베르베린 제품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그래서 국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직구를 통해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베르베린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뭐 저도 제가 이 제품을 좀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원료인데요. 그러니까 베르베린이 많이 들어있는 생약제 재료는 우리가 이제 황년이나 황백 이런 생약제 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제 천연물 이런 생약은 좀 들어는 보셨죠? 황년, 황백. 그 약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일반 의약품으로는 그 황년 해독탕이 있습니다. 염증이나 뭐 열을 좀 가라앉혀 줄 때 뭐 이렇게 많이 쓰는 제품인데 한약재죠. 주성분이 바로 베르베린입니다. 자, 그래서 베르베린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많이들 이제 섭취하시는 그런 이제 어떤 건강기능 식품의 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베르베린이 좋다는 그 효능을 살펴보자면은 뭐 항염작용, 뭐 항암작용, 뭐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요. 관절염 등등 뭐 굉장히 여러 효과를 보이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 베르베린을 원료로 하고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베르베린을 외국에서 직구해서 섭취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베르베린의 효능, 그 효과가 여러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효능에 있어서 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르베린에 이제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생리활성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항염증, 뭐 항산화 작용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플러스 장내 미생물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면서 이 변화된 장내 미생물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베르베린의 효과를 갖는다는 겁니다. 즉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장내 미생물에 작용을 해서 장내 미생물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 장내 미생물이 또 우리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또 우리 몸에 긍정적인 어떤 이런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베린의 효과에 있어서 장내 미생물을 좀 매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베르베린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떤 작용도 하지만은 장내 미생물을 좀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우리가 뭐 균형을 맞춰서 뭐 유익균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알고 계시죠? 그런데 베르베린이 이런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쇼체인 페릭시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단세 지방산이죠. 단세 지방산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뷰티레이트, 낙산, 그죠? 낙산이 있죠. 이런 이제 단세 지방산들이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균들이 우리 장에 좀 풍부하게 있어야, 그래서 이런 균들을 좀 늘려야 장내 건강이 좋아지고 이럼으로써 우리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베르베린이 이런 이제 단세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균들의 어떤 성장을 돕는다. 그래서 베르베린의 섭취를 통해서 이런 균들이 많이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일단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산, 그러니까 뷰티레이트를 포함한 그런 단세 지방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균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들을 다 나열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균주가 바로 아커만시아 균주입니다. 아커만시아 균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유산균처럼 그 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실제로 외국에서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펜젤륨이라는 제품이 있죠. 그래서 그 제품을 소개해드린 적도 한번 있는데, 이 아커멘시아 균이 그만큼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유산균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로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제품까지 나와 있는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이 아커만시아 균이 이만큼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장내에서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베르베린의 섭취를 통해서 이 아커만시아 균이 우리 장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다라는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커만시아 균 또한 이 쇼체인 페렉시드, 그러니까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커만시아 균이 장내에서 환경을 좋게 해주고 장벽이나 이런 걸 좀 튼튼하게 해주고, 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커만시아 균은 우리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해서 섭취를 해도 되지만은 제품이 이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고 또 조금 고가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베르베린을 섭취를 하면 직접 아커만시아 균을 먹지 않아도 장내 아커만시아 균을 좀 늘릴 수 있는, 비율을 좀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베르베린을 먹으면 아커만시아를 섭취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커만시아균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사 관련된 질환들 중에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을 개선해 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GLP-1이 있습니다. GLP-1은 이제 당뇨 치료제의 타겟인데요. 요즘은 비만 치료제의 어떤 타겟, 삭센다 이런 것처럼 비만 치료제의 타겟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지금 핫한 그런 타겟입니다. GLP-1. 그 베르베린 또한 이 GLP-1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다라고 연구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저하, 간 질환, 간 기능 이런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베르베린이 이제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균 중에 아까 말씀드린 아커만시아 균, 아커만시아 균 또한 아커만시아 균의 섭취를 통해서 혈당, 비만, 콜레스테롤, 또 여러 가지 지방 대사 관련된 이런 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사 관련된 질환들 중에 하나는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주 고질병이죠.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질환들이고, 해당되는 약들을 하나 이상 아마 드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이 아닌 아커만시아 균의 섭취를 통해서 이런 질환들을 한꺼번에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균주 자체가 혈압약이면 혈압, 당뇨면 당뇨 이렇게 어떤 하나의 타겟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 이펙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대사 관련된 질환에 두루두루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데 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베르베린의 섭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이 높으면 당뇨약을 먹고, 또 체중이 불어나면 또 비만 클리닉에 가서 비만 약들을 먹고요. 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또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그렇죠?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또 중성지방 약을 먹고, 그러다 보면 약이 여러 가지가 돼버리는데, 이 아커만시아 균의 섭취 또는 이 아커만시아 균을 좀 늘리는 베르베린의 섭취를 통해서 이런 대사 관련된 질환들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고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외국에서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그런 제품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직구를 통해서 비싸도 직구를 통해서, 굳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약들이 많지만 외국에서 직구를 통해서 구해서 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신 분들은 이 베르베린이 그런 데 효과가 있구나, 좋은 거구나, 그래서 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이 베르베린의 효과에 있어서, 그 효능에 있어서 이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즉 베르베린 자체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효능들을 보인다는 거는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흡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리 활성에 관여를 하는 거죠. 플러스 장내 미생물의 어떤 변화, 특히 이제 쇼체인 페렉시드,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유익균들을 좀 늘리는, 대표적으로 아커만시아 균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균들을 늘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 염증 질환, 무슨 알츠하이머, 관절염 등등등 다양한 질환에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가꾸는 이유는 이게 어떤 특정 질환에만 좋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뭐 설사 변비 있다고 해서 우리 장내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내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 면역 질환들, 또 요즘은 이제 뇌 질환들, 그쵸? 겉브레인 액시스라고 해가지고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파킨슨, 이런 질환에도 장내 미생물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이 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열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베르베린의 섭취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이 이제 어떤 밸런스나 여러 가지 이런 생태계를 아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그럼으로써 베르베린 섭취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엔 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